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언어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강으로 평소보다 훨씬 짧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스티븐 핑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1강 세상은 나빠지는가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하버드대 존스톤 가족심리학과 교수로 주로 인지심리학과 언어 발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에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나 지금 다시 계몽과 같은 대중과학서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스티븐 핑커는 각종 사회과학 데이터를 통해 세상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우리의 비관론적 마음을 스티븐 핑커가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진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보란 무엇일까요? 스티븐 핑커는 웰빙의 지표가 증가했다면 진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명이나 건강, 부, 평화, 자유, 지식, 행복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준에서 인류는 진보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의 기대 수명은 약 30년 남짓했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공중보건과 의학기술, 농업기술이 발전했죠. 인간의 기대 수명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부는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가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것이 신기한 상태이죠. 경제성장은 인류 역사에선 보기 드문 일이었죠. 세계 총생산 그래프를 보면 인류의 생산량은 1500년 동안 거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기술의 발달로 세계 총생산량은 급증했죠. 오늘날 총생산량은 산업혁명 시기인 200년 전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극빈곤층의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0년 전에는 전 세계의 90%가 극빈곤층이었지만 지금은 9%에 불과합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누군가는 너무 낙관적인 과제라고 말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부는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는 걸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스티븐 핑커는 말합니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린 전쟁의 위협이 아직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대부분의 인류사에서 전쟁은 자연스럽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스티븐 핑커는 평화는 아주 짧은 휴식일 뿐이라고 말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은 단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수는 점차 줄어들어 오늘날 10만 명당 1명꼴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전사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마다 민주주의 발전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지금이 가장 민주적인 시대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죠. 1970년대 초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31개국에 불과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군부독재 국가가 대다수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보는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진보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스티븐 핑커의 저서 지금 다시 계몽에서는 이성, 과학, 휴머니즘이 진보를 이끌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도덕체계나 정치가 이성, 과학, 휴머니즘을 밀어내기도 하죠. 어떨 땐 종교가 밀어내기도 하고 국가가 개인의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적인 민족주의나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과거가 더 살기 좋았다며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외치고 누군가는 체제 전복을 주장하는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진보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스티븐 핑커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험이 있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운명론적 태도는 이런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어 노력해도 안 될 거야 같은 생각은 위험하죠. 급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이 마음에 안 드니 모두 뒤집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죠. 역사상 과도한 급진주의는 항상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진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류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고 또 문제의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인류는 진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진보적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감염병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기생충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고 심지어 인간보다 빠르게 번식하고 진화하죠. 팬데믹은 항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60%를 죽였고 천연두와 홍역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90%가 사망했죠. 20세기의 천연두는 전 세계 3억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 에이즈는 3,2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350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팬데믹은 인류의 진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 죽지 않고 무서운 질병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진화 덕분입니다.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우리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우리는 더러운 것에 본능적으로 역겨움을 느끼고 청결한 상태를 좋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간의 노력, 즉 이성, 과학, 휴머니즘의 발전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백신, 항생제, 위생관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노력을 통해 감염병 사망자 수를 줄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병원체를 확보하고 백신을 최종 배포하기까지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과거 천연두는 최초 발병으로부터 3,000년이 걸렸고 에이즈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에볼라는 5년, 코로나는 4개월. 이처럼 문명의 진보로 인해 점점 감염병 종식 시간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종합해볼 때 진보는 확실히 실제합니다. 그저 낙관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는 증명된 사실이죠. 물론 지금도 세계 각지에는 끔찍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진보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진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죠. 확실한 것은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끔찍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티븐 핑커는 마지막으로 진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보는 인류의 번성을 위해 기술을 활용해온 결과라고 말하죠. 스티븐 핑커는 우리의 이성, 과학, 휴머니즘에 더욱 헌신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진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스티븐 핑커의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스티븐 핑커도 말했지만 인류 진보를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오늘도 인류 진보를 위해 각지에서 힘써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